세상에 이로운 법지식 세이버업. 안녕하세요,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엊그제 새로 나온 휴대폰을 구매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되곤 하죠. 휴대폰이 새로 출시가 되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인터넷 업체 등을 통해서 개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통을 하면서 설명받은 적 없는 부가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생각지 못했던 높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들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확인한 몇 가지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A씨는 전화권유 판매를 통해서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기기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말기 할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항의를 하니 당시 판매자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면서 지원 약정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계약 당시 요금제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사례입니다. B씨는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휴대폰을 개통을 하였는데요. 개통 이후 단말기 대금의 할부 수수료가 5.9%나 부과되어서 처음에 안내받았던 기기 출고가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통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출 신청 후에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개통이 된 사례입니다. C씨는 몇 개월 전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대출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대출은 해주지 않아서 서류를 반송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이 되었고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이 연체되었다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대출업자가 C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대응하기가 막막하고 개통 철회 요구부터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 처리가 요원하고 피해 회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조심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한 번에 가입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히 판단하고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말기 대금 지원 등을 약속받는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가입 이후에는 매월 요금 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서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누가 이런 일을 당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자주 있는 일이고 방심하다가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례들입니다.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한 분쟁을 풀어갈 수 있는 창구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우선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 유형은 크게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 약관과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분쟁, 또 계약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와 관련된 분쟁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종국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양쪽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정서 정보는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는 유의미한 분쟁 해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종국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것을 통해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합의 권고는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 합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종국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원금을 과다 지원하거나 특정 요금제에 부가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해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는 유통점이 그 신고 대상이고, 불공정행위 발생의 기준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통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범죄가 바로 내구제 대출인데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다 라는 뜻으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그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내구제 대출은 그 대출업자가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긴 본인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세이법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로운 법지식 세이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